증시전략센터 3부로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돌아서고 낙폭을 조금 더 늘린 상태입니다.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어제보다 9포인트 정도 밀린 181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만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 역시 차익 실현에 주력하면서 지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강한 비교적 상승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1포인트 상승한 483선. 오늘 건설주가 강하고요. 4대강 관련주도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1대1 맞춤 상담을 해드립니다. 투자 성향에서부터 투자 종목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될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마스코트 박미라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은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쌓인 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재밌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요. 매번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식시장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관리 종목 지정,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투자자에게 알린다 이런 뜻인데요. 아무래도 임자가 있는 남자는 좀 꺼려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은 뭐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상장 폐지. 좀 재미가 없더라도 애교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주식 용어를 좀 더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보혜양조입니다. 서울경제TV만 보신다는 50대 주부님께서 보혜양조를 21,350원에 20%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 단기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종목 선택은 주로 경제방송의 전문가 추천을 바탕으로 매수한다라고 하셨는데 보혜양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고요. 또 목표가 얼마나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0대 주부님께서 보내주신 만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좋다라는 방송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현재 14만 9천 원에 20% 매수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보다 일단 이 구간에 접어들면 바로 이 매도를 하는 그런 주식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 가장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상담은 바이오 관련주 크리스탈입니다. 203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식 경력 5년의 50대 투자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분께서는 장기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데 한 종목을 매수하면 일단 일정 기간이 흐르기 전까지는 HTS를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세요. 일단 이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 종목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 부탁해 주셨습니다. HTS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종목을 선택해봤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5491님의 안철수 연구소, 4544님의 RF텍, 그리고 2517님의 EMW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내해드린 대로 이 문자 보내실 때 제 이름 박미라 혹은 미라씨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드린다고 했잖아요. 크리스탈을 보내주신 2030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책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불리면 좋을지 저의 닉네임을 가장 재치있게 보내주신 분들께 책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심리 투자의 법칙 보내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다들 알고 계시죠?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예,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자세한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오늘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서 활약을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규철 백명순천 전문가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바로바로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이 보혜양조입니다. 21,35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3654님께서 보내셨는데요. 금년도 4월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애청자시라고 하셨는데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혜양조는 뭐 제가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랫동안 수익을 못 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혜양조는 그 광주 전남 기반의 그런 소주업체로서 우리에게 친숙한 메치순이라든가 복분자 이런 그런 제품이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최근의 트렌드는 막걸리 관련 그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서 소주업체가 좀 고전하고 있는 매출이 좀 정체 상태를 보이는 이런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큰 폭으로 나아지는 상황이 현재 좀 정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매출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럽의 그 과실주 복분자라든가 메치순 이러한 제품을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출 신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출에 의한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주당 순자산 가치가 43,000원 이상 되는 이러한 회사인데요. 지난 7월에 자산 재평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자산의 재평가를 받게 되면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난 그 4월에 23,000원 부근까지 올랐다가요. 현재 20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17,500원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서 4개월째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긴 좀 어렵다. 다만 그 자산 재평가 결과가 나오면 직전 고점이었던 23,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해줄 거로 보임에 따라서 단기 목표를 23,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물론 자산 재평가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3만 원, 4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매물권이 23,000원 부근에 있는 만큼 그 자리를 목표로 해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친절한 미라 씨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들어왔던 종목이었죠. 보혜양조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50대 주부님께서 사신 만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14만 9천원, 20% 갖고 계시고요. 222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항상 감사하다고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봐 주셨습니다. 자, 이익을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단타를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아까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예, 먼저 만도라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이 다소 높게 하셨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차트를 보고 대응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상당히 그 신고가로 나가는 국면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을 좀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도는 기본적으로 그 현대 기아차의 성장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동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GM이라든가 또 르노 자동차 이런 업체들과도 그 수주가 좀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향후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을 만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신제품을 또 추가하면서 액추에이터라든가 또는 그 새로운 블락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 전망이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소 조정을 하는 모습인데요. 상장 시점에서 10만 원 부근에서 상장을 해서 13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한 3개월 정도 조정하고 그 고점을 가볍게 제압하고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인 트렌드로서 상승할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1차 상승 후에 눌림목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저점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주도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다시 전 고점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인 15만 5천 원이 저항으로 작용하겠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한 17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15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가장 잘 보셔야 될 지지 라인은 한 13만 5천 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보시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혹시 21선을 깨더라도 놀라실 필요 없고 그런 부분에서 그 저점 눌림목 매수 찬스로 잡아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만도를 다소 높은 가격에 사셨지만 지금 팔 필요는 없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주식 경력 5년이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2030님의 종목 크리스탈이 들어와 있는데요. 크리스탈을 8,6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 크리스탈 저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기업입니까? 예, 크리스탈은 그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향후 유망한 분야에서도 지정이 돼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오는 그 연구 개발 기간이 8년에서 10년 정도로 아주 긴 그런 그 큰 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롱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바이오 산업이 최근에는 개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을 점쳐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 후에 어느 일정한 그 가격이 오기 전까지 모니터를 보지 않고 그냥 묻어주신다는 건 제가 볼 때 좋은 심리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게 하자면 종목 선택이 적절해야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크리스탈은 바이오 분야에서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유망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잘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제가 그 200일선의 돌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200일선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가격대는 현재 9,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오랜 조정이 끝나고 이제 월봉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은 좀 가져가 볼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최근에 고점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점에서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직전에 거래량이 터진 가격대 11,500원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은 11,500원 본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이 바이오 업체들은 순식간에 어떤 그 호재가 터지면 급등하는 뭐 최근에도 점상한가가 나온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인 만큼 그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비중은 많이 실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신 전략 권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전략에 딱 맞아 떨어지는 크리스탈 종목 상담 들어봤습니다. 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한 종목 동국산업부터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4808님께서 보내주신 동국산업 매수가가 5,180원, 비중은 35% 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동국산업 진단해주세요. 예, 동국산업은 그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깊은 그런 협폭 냉영 간판이라든가 특수 그런 냉영 간판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자회사인 동국 SNC가 그 풍력 관련해서 지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익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반기 실적을 본다면 이익이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주가 상승이 점쳐진다는 점에서 다소 매수가에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좀 길게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현재 그 매집 구간이 거의 끝나가는 그러한 국면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한 4,5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현재 그리고 있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6,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6,000원 돌파를 꼭 확인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6,000원을 단기적으로는 돌파를 못한다면은 팔아줄 라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가격을 돌파에 성공한다면 한 7,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7,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은 200일선을 정확하게 지지 라인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200일선까지 눌리는 5,100원 매수하신 가격 부분까지 눌린다면 준비하실 분들은 추가로 매수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문수님. 이런 동국산업 같은 단조업체들의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조선주가 가면서 이런 조선 기자재나 단조업체들 이제 이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랐고요.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 미국이라든가 경제 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같아서 이 하반기 이후에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좀 저점 매수에 나서시는 이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는 급등할 때 따라붙으면 별로 재미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바닥에서는 그 따라가 가지고는 수익이 잘 안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미리 준비하셔서 오히려 급등할 때는 하나 둘 셋 나가면 줬다가 다시 들어올 때 사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기는 얻기 어렵고 기회는 놓치기 쉬운데요. 좋은 종목들 적당한 시기에 잘 잡으셔서 수익 꼭 많이들 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KC텍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7,000원에 10% 갖고 계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손절할 시기를 놓쳤다고 대응 전략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손실 꽤 많이 보고 계세요. 네, 예. KC텍은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해를 많이 보셨지만 사상 최대 현재 수주 잔고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그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도 수주가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회사의 실적이 대폭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데 다만 주가는 일단 반영시킨 다음에 조정 흐름을 끝내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8,000원의 고점을 좀 뚫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8,000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구간에서 다소 지지 라인을 구축을 한 6,500원 이상에서 하다가 매수하신 가격 7,000원에서 사실 이런 자리는 우리가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향후 실적이 좋아질 그런 것을 생각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에서 다소 저점을 깰 때 대응하지 못한 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저점을 지켜내지 못하면 수급이 깨지면서 그 두세 달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KC텍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은 5,000원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바닥을 잡으면서 직전 고점인 8,000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목표가 8,000원 정도로 보시고요. 현재 일단 그 매수가인 7,000원 정도는 가볍게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8,000원 정도 보시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 만큼 현재 구간 2,000원 정도 손해 보셨지만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손해 본 주식은 더 사지 말자 그런 그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데요. 매수하신 분은 좀 더 사서 좀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느끼겠지만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수급이 깨졌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중단하고 보유 물량만 가져가 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내는 쓰고 그렇지만 열매는 답니다.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기다려보라는 말씀으로 상담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체크해보시고 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주 중에서 들어온 한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라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대림산업을 97,000원에 사신 분이 계십니다. 293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목표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신가 봐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목표가까지 오려면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림산업은 건설뿐만이 아니라 석유 화학 업체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인데요. 예. 특히 그 해외 수주가 호조를 보이면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 그 미분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건설업체들이 고전을 하고 있지만 돋보이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실적 호전이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만큼 매수하신 가격 9만 원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200일선을 이제 갓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하신 가격 9만 원 정도에서는 매물건이 많은 만큼 한 9만 5천 원 정도를 목표로 일단은 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쭉 밀고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1 맞춤 종목 상담 시간인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오늘 다 못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증시 전략 시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역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백명승천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7포인트 내린 181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던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내기가 조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지수가 연중 고점을 경신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 어제에 이어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죠.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입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의 상승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4포인트 오르고 있고요. 482선인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황식 감사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김 원장의 총리 후보자 지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김 감사원장을 총리로 지명했으며 김 원장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62세인 김 감사원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법원 행정처 차장과 광주지법원장,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김 원장은 대법관에 이어 지난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도 무난하게 통과해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업무 처리 능력도 여러 공직을 통해 입증된 점이 총리 발탁을 이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육비 지원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 중 보육과 다문화 가정, 전문계 고교 지원 등 3대 서민 관련 예산에 대한 집중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다문화 가정은 소득 구분 없이 정부가 100% 아이들 보육비를 지원하고 실업계 고교생의 등록금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들이 펀드를 비롯한 수익증권에선 투자를 줄이고 예금과 주식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들은 올 1분기에 36조 3천억 원, 2분기에는 28조 6천억 원을 장단기저축을 비롯한 예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보험, 연금도 증가분이 1분기 11조 2천억 원, 2분기 12조 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금융채, 수익증권, 주식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1분기 9조 6천억 원에 이어 2분기 2조 2천억 원을 각각 줄였습니다. 특히 주식형 펀드는 올 1, 2분기에 7조 원 이상씩 줄었지만 대신 주식 투자는 1분기 1조 2천억 원을 줄였다가 2분기에는 5조 1천억 원 늘렸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4분기 산업 기상도를 발표하고 반도체와 전자, 철강 분야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위는 전자제품의 스마트화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자도 신제품 출시와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수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강은 중국과 아세안, 중동 등 신흥국가가 사회 간접시설 투자를 집중하면서 수요가 많아져 수출이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제재와 유럽발 재정 위기의 불안감으로 자동차와 조선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 수출도 소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어제보다 7포인트 밀린 1816선에 걸려 있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 482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끝까지 장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제5대 총통님 그리고 백룡승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